질량 보존의 법칙은 1772년에 라부아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리고 생성물의 총 질량은 무조건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종류나 개수, 다른 말로 원소 말고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 만약에 총 질량이 10g이라고 가정한다면 반응 후의 질량도 총 10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볼까요? 자,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H2 수소죠. 더하기 O2 하니까 뭐가 될까요? 산소가 되겠죠. 산소가 됩니까? 물이 되겠죠. 물. H2는 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O2는 산소라고 합니다. 자, H2하고 O2가 반응하면 물이 됩니다. 다른 말로 뭐 수증기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우리가 개수비를 맞춘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자, 수소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현재 2개. 산소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2개인데 반응 후에 수소의 개수는 2개, 산소의 개수는 1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작은 것부터 먼저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개수가 2개고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가 1개니까 물에다가 개수를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개가 되고 산소는 1 곱하기 2가 되니까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산소의 개수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의 개수는 2개, 4개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적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습니다. 반응 전에 수소가 4개가 있는데 반응 후에 수소도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반응 전에 산소는 2개가 있는데 반응 후에 산소가 2개가 있게 됩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나 개수가 변함이 없죠. 분자는 바뀌었는데 원소의 종류나 개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서로 어떻게 될까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를 상대적 질량으로 1이라고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4. 우리가 산소는 상대적 질량을 16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16자리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죠? 그러면 32. 그래서 총 반응 전의 총 질량은 3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 후에 볼까요? 일자리가 4개 있죠? 그러니까 4. 자, 그 다음에 16자리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32. 합이 36.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성립하는 까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즉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소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일 때도 성립하지만 화학 변화일 때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성립하는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된다는 거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앙금 생성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기체 발생 반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소 반응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 앙금이라는 것은 고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염화나트륨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질산은이 반응했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적을 때 NaCl이라고 적고 질산은은 Ag NO3라고 적게 되는 거죠. NO3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이 둘이 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바깥쪽에 있는 녀석은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안쪽에 있는 녀석은 안쪽에 있는 녀석끼리 서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gCl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흰색 고체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NA하고 그 다음 NO3라는 물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이거는 질산 나트륨은 NaNO3라고 썼는데 선생님 이거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썼을까요? 이게 지금 수용액이라고 했지. 그럼 물 속에 녹아있는 상태야.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NaCl이 물에 녹아있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도 물 속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둘이 반응을 시켰더니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화학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NA하고 NO3는 서로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에 NA는 반응 후에 NA하고 별반 상태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반응 전에 NO3는 반응 후에 NO3 똑같죠. 결과적으로 Cl-와 Ag+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입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륨 1개, 나트륨 1개, Cl 1개, 그 다음에 Cl 1개, Ag 1개, Ag 1개, NO3 1개, NO3 1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입자수나 입자의 종류가 변함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발생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탄산칼슘이라고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CaCO3라고 적게 되는 거죠. 자, 칼슘 1개와 CO3, 탄산이온이 하나씩 있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염화수소라는 게 있죠. HCl인데 몇 개씩 있을까요? 각각 2개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EHCl이라고 적게 되는 거죠. 자, 이 둘을 우리가 화학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 거는 바깥쪽 것끼리, 그 다음에 안쪽 거는 안쪽 것끼리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CaCl이 몇 개 있을까요? 2개가 있죠? CaCl2라는 염화칼슘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CO2라는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H2O라는 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기체, 이게 바로 기체 발생 반응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근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입자의 종류나 개수가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1개 있죠? 칼슘 1개 있습니다. Cl이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죠? 그죠? 2Cl이니까. 그 다음에 CO3가 1개 있고, 자, CO2에서 요거 하나 포함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머지 남은 게 EH, H 2개가 있죠? 여기서 H 2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새로운 물질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만들어지게 됐는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입자의 수나 종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열려 있어요. 구멍이 열려 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기체는 이 열린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누가? 이산화탄소가. 그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것만큼 전체 질량에서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닫힌 용기일 때는 어떨까요? 닫힌 용기일 때는 여기서 발생한 기체가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지. 그렇다면 반응 전에 얘가 가졌던 총 질량과 반응 후에 얘가 가졌던 질량의 변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그러면 열린 용기에서는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열린 용기에서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까지 합쳐지게 되면 전체의 질량과 어떻게 될까요? 같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전체적인 질량은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열린 용기 안에서는 빠져나간 기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체의 합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면 전체적인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열린 용기이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질량은 줄어든 건 맞는데 줄어든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질량은 보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질량 감소가 일어나가지고 그 열린 용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총 질량이 만약에 10g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체를 제외한 남아있는 물질이 8g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몇 g이 기체로 날아갔을까요? 그렇죠. 2g이 날아간 거죠. 그럼 날아간 질량까지도 합쳐지게 되면 전체적인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g이 남았는데 3g이 날아가지는 않을 거잖아. 그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했으니까. 연소 반응의 질량 변화를 한번 봅시다. 연소 반응입니다. 누구랑 반응할까요? 산소하고 반응하게 되겠죠. 자, 강철 소음의 연소 반응입니다. 흔히 말해서 금속을 연소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속 덩어리가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토치로 가열하게 돼. 토치로 가열하게 되면 이 금속이 빨갛게 익어버리겠죠. 그럼 익어버리면 여기에 뭐가 붙을까요? 주변에 산소가 결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질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질량이 있겠죠? 뭐 A라는 질량이 있겠습니다. 산소가 여기서 결합한 산소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자, 반응 전의 철의 질량과 공급했던 산소의 질량의 합은 산화철이 일어났을 때 총 질량은 변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질량이 보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질량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열린 연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철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닫힌 용기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에 닫힌 용기에 철이 만약에 10g이 들어있고 여기에 산소가 5g이 들어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산소가 철에 전부 다 반응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5g이 다 반응할 수도 있을 거고, 반응하고 난 다음에 산소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닫힌 용기에서는 이들의 총 질량이 15g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응 후 남은 산화철과 생성된 산화철과 남아있는 산소의 질량의 총합도 몇 g이 될까요? 15g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 이렇게 닫힌 용기가 있습니다. 닫힌 용기에 지금 산소가 10g이 들어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여기 안에 철이 있습니다. 이 철이 만약에 20g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의 총 질량은 몇 g이 될까요? 몇 g이 될까요? 30g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시켰습니다. 화학 반응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 똑같이 닫힌 용기가 되겠죠. 뭐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철에 산소가 10g이 다 반응할 수도 있고 뭐 더 작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의 질량 비율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하는 질량 비율은 만약에 10g 중에서 5g이 반응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몇 g이 남았을까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양은. 그렇죠. 5g이 남을 거고, 자, 산화철은 몇 g이 되었을까요? 25g이 되었겠죠.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을 보겠습니다. 반응 전의 총 질량은 30g, 반응 후의 총 질량은
몇 g이 되겠습니까? 25g에다가 남은 기체 5g 하니까 총 몇 g이 될까요? 그렇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 닫힌 용기 안에서는 질량이 보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존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열린 용기라고 한번 봅시다. 또다시 반복되게 되는데, 열린 용기 안에서는 자, 철의 질량은 당연히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철이 10g이 있는데 열린 용기 안에서 산소가 5g이 반응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열린 용기 안에서는 산화철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럼 산화철은 총 몇 g이 될까요? 그렇죠. 철은 몇 g입니까? 10g이었는데 반응 후에 15g이 되었습니다. 열린 용기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하지만 열린 용기 안에서 철이 10g 있었고 공급되는 산소가 5g 있었다면 총 질량은 15g이 될 건데 실제 반응이 일어나서 산화철의 질량도 15g이 되었으니까 전체적인 질량은 보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무의 연소도 같이 볼까요? 자, 나무는 연소를 시킵니다. 나무가 타겠죠? 그죠? 나무가 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재가 남게 됩니다. 자, 이게 열린 용기 안에서는 질량이 감소되겠습니다. 왜 감소될까요? 공기 중으로 누가 빠져나갔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체가 빠져나갔을까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양만큼 질량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질량 감소가 일어났겠죠. 자, 근데 닫힌 용기 안에서는 발생한 기체의 질량이 합해주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닫힌 용기 안에서는 그 기체가 공기 중으로 외부로 빠져나갔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열린 용기나 닫힌 용기나 반응물의 총 질량이나 생성물의 총 질량은 항상 어떨까요? 같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체크하고 우리가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나왔죠. 마그네슘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Mg라고 쓰겠죠. Mg에다가 묽은 염산이 반응했습니다. HCl 반응하니까 염화 마그네슘 MgCl2 플러스 수소기체 H2 이렇게 되겠죠. 둘 있으니까 앞에다가 우리가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화학 반응 기체 발생해서. 자, 그래서 열린 용기 안에서는 이게 빠져나간 양만큼 기체는 줄어들 건데 질량은 줄어들 건데 닫힌 용기 안에서는 질량 변화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아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아연은 ZN, GN, 그 다음에 HCl이 반응했습니다. 자, 반응시키니까 ZnCl2 플러스 H2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앞에다가 2를 적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도 열린 용기에서는 이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했고 닫힌 용기 안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과산화수소가 있죠.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적습니다. 얘는 우리가 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분해가 되겠죠. 자,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수비 맞춰보니까 둘. 여기는 3개가 되겠죠. O는.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적어주면 넷. 여기다 2를 적어주면 넷, 둘 해서 4개. 이해가셨죠? 자, 이 또한 열린 용기 안에서는 O2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하게 될 거고 닫힌 용기 안에서는 공기 중으로 날아간 기체가 없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우리 아까 한 거죠. 탄산수소 나트륨.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분해가 되면 탄산나트륨 Na2CO3
그 다음에 물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우리가 2를 적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기체도 열린 공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감소가 되겠죠.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날아갔기 때문에 닫힌 용기 안에서는 질량은 일정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 식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건 뭘까요? Mg, 얘 금속이죠. 그 다음에 Gn, 이것도 금속입니다. 얘는 뭡니까? 산성이라 그러죠. 산성이라고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는데 산성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산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보면 산과 금속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산성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금속이죠? ZN, GN, 아연, 그 다음에 HCl, 염산. 반응하니까 수소기체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하면 우리가 뭐 할까요? 뭐 칼슘을 해볼까요? 칼슘에다가 HCl을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CaCl2가 나오고 H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내나 수소기체가 나오게 되고 앞에다가 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반드시 수소기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들은 기체 발생 반응에서 열린 용기 안에서는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총 질량에 대해서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닫힌 용기 안에서는 공기 중으로 날아간 기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